저는 지방이잖아요. 서울에서 중개업 하면은요,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의 진짜 현장 이야기를 전국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서 이미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특급 노하우 네오비 TV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중개 실무의 찐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있는 네오비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우리 너무 오래됐나 봐. 적응이 안 돼. 앞에 멘트도 잘 못 맞추고 있어요. 그런 거 너무 오랜만에 보나? 더욱이 우리 또 오늘 네. 준비한 주제가 약간 또 심각한데 이렇게 나 안 올라겠었어. 안 되는데. 나 안 올라했어. 너무 무겁고 어려운 거. 우선은 요즘 중개 어떠세요? 제가 있는 현장이 아파트 세종시는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네, 얼마 네, 전까지 뭐 청약도 있었고 입주 물량도 있어서 그 입주하는 아파트 현장이다 보니까 입주 일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진행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고, 상업용지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상가 쪽에 관련된, 요즘에 이제 자금은 다들 있으시나 투자처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자처를 어디로 갈지, 아파트는 규제로 인해서 묶여서 그리고 또 가격이 많이 상향이 되다 보니까 못 찾고, 그러면서 상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토지도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맞아요. 있으니까 어디를 투자를 할까 하면서 문의도 좀 많으신 상황이 있어서 조금 바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 대표님 계시는 세종은 네. 토지 시장이 워낙 주변에 이렇게 쫙 맞습니다. 깔려 있고 맞습니다. 또 신도시의 성격, 또 지금 사무실 입지 로케이션 자체가 상업지에 계시다 보니까 네.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네. 영향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내에 아파트 부동산 현장에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중개사들은 몇 달간 진짜 계약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계약 자체가 현격히 작아요. 아마 반도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전월세,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들이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환경. 또 왜냐면 그분들은 나가서 갈 곳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움직일 수 없어서 계속 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집값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새로 나오는 물량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변동을 줄 수 없다라는 거고, 또 반면에 생각보다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가끔 이렇게 물건을 찾기도 하고 이러고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인 중개업 시장 자체는 거래량은 반토막 정도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세종도 이제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조금 뭐 바삐 했습니다 얘기는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매물에 대한 이제 조금 경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파트 중개만 했었으면 저도 똑같이 일이 많이 줄어서 힘들어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세종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을 좀 저는 접해서 토지면 토지, 상가면 상가, 또 다양하게 뭐 임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양한 물건들을 고객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상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누주하게 보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안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위주로 업무를 보시던 분들은 힘들었다는 얘기가 좀 많았고요. 지금 세종 외곽 쪽으로 있는 토지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서 막 집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정책이 또 다시 중과한다, 뭐 나대제한다 이런 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토지 시장 또한 조금은 침체기가 있다는 얘기가 제 주변에서는 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세종 같은 경우는 막 예전처럼 그렇게 핫하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기는 한데, 앞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 그렇죠.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최근에
8월 17일 날 네. 정부에서 공청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최종 발표가 8월 22일 날 네. 타이틀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늘 중개업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성공할 거냐 아니고요, 실패하지 않을 거냐, 이 점을 놓고 저희가 늘 중점 두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하게 이 업을 바라보는 각도가 정부도 또 협회도 개인 공인중개사들도 살짝 조금 더 면밀히 다른 각도로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서 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정 대표님한테 이것 좀 합시다 라고 했더니 저 안 올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희의 현실이어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그 다음에 대한 대안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저는 이번에 이 공청회나 발표가 나온 다음에 네. 한 일주일 이상 우울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나는 또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그 다음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네. 고민을 했는데 이거 이미 중개업을 거의 10년 가까이 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만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은 네. 어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 지금 이 발표가 되면서 모든 팩트가 중개 수수료 요율이에요. 네. 네. 이게 지금 저희는 팩트는 요율표에 대한 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매매 가격이나 아파트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요율을 조금 낮춰서 받아도 현한대로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팩트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에서도 인식되는 중개사들의 인식은 매매 금액이 그만큼 받쳐주는 지역 이외에는 사실은 중개보수를 좀 낮추나 보다. 내가 매매 금액이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딱 인식이 먼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된 내용에 대한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중개사인 입장에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정말 지방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뭐 9억 이상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게 본인들한테는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데요. 네. 저는 그 구간에서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정부가 보도한 자료를 놓고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희의 생각을 같이 논해볼 건데 그걸 둘로 치고 실제 그 구간에 그만큼 최고요율 주는 손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달라고 주장하는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달라고 주장을 해보는데 안 먹혀요. 아니 시작부터 저는 그냥 그게 꼭 최고율을 받아야지 내가 받을 만큼을 다 받는다? 이런 걸 떠나서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지 고객도 기분 좋게 줄 수 있고 저희도 기분 좋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정부가 정말 이번에 일부 표본조사 가지고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전수조사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받았는지.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정요율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대다수 많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정말 어이없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 그걸 평균치를 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실 거였으면 조금 더 많은 표본조사가 더 확대돼서 정말 그렇게 접근했어야 왜 공인중개사들이 고정요율을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되실 거고 괜한 소송들 뭐 사법부는 노나요? 굳이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소송 진행되는 거에 사법부에 시스템을 계속 낭비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진지한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또 저희의 입장은 입장대로 정부나 협회나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이거를 단순히 중개보수 측면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맞습니다. 중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체제 개선으로 바라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오늘 지금 중개 보수는 뭐 매가가 올라가서 요율을 조금 낮출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뭐 그거를 수긍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표안에 개선안에 과연 단순하게 요율만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이 정책을 피웠고 이렇게 공청회까지 해가면서 이런 거를 했는지를 저희가 한번 좀 내면을 우리 드려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뭐 서비스 개선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수긍합니다. 인정해요. 그것도 인정하고 또 요율이 높아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몇십억짜리 거래하면서 몇천만 원 내랑 하면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그만큼의 그거를 그 금액을 냈을 때 그 금액을 다 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저는 지방이잖아요. 서울에서 중개업 하면은요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법정 보피 요율이 되게 높잖아요. 지방에서는 사실 세종도 최근에 들어서 뭐 9억대가 있는 거지 그전에는 거의 다 3, 4, 5, 6억대였었어. 그러다 보니 뭐 요율에 대한 반응도가 별로 없었고요. 지금 전세 가격 저요 8천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신도시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임대료 8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월세 보증금 뭐 1000에 50, 1000에 60 뭐 이렇게 시작하게 하면서 입주장 같은 데 들어가서 하면서 요율 진짜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면서 중개업 시작을 해서 이제서 조금 요율표가 제대로 올라가고 매가가 올라가서 좀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게 받는들 한들 갑자기 임대인, 임차인 분들도 금액이 올라가고 중개 수수료 요율이 올라가는 부담감을 느끼시다 보니 저희들하고 맨날 협의하고 실갱이를 해요. 차라리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조건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케이스 다른 거를 임차인과 임대인 또는 매도자와 매수자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데 진을 빼는 게 아니라 요율 갖고 진을 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저는 이번에 이제 요율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때 경쟁을 안 한다. 이미 경쟁은 하고 있어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불구하고 서비스가 낮은 중개사들과 하태 이제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같이 치부되면 서비스를 더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정부가 지금 중개보수 요율을 고정화시켜주지 않고 협의로 가라고 하는 거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오히려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고정으로 딱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거꾸로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돈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럼 서비스를 잘 주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도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선 저희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정말 바라는 바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만든 시간이고요. 다소 재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중개를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고 또 이미 중개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 각도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네 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잠깐 끊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